이종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불성실한 답변 태도 국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마시라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위원장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 김은진입니다. 이번에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했습니다. 근데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거부를 한 거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뭐라고 선서를 해야 되는지 선서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서를 거부한 거죠. 거부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돼서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 제기를 그래서 자기네들이 소송을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권리로서 증언 거부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증언 거부권이 있다라는 말도 국민을 속이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3조에서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부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럼 148조는 뭐냐면 자기나 또는 친족이나 친근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이었던 사람들이 소송을 당할 거나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49조에서는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신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최혜병의 사망과 관련돼서 특검법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공익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공익적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예외라는 겁니다. 그럼 148조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건데 이번에 선서를 안 했다는 얘기는 유죄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선서를 안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청문회를 보면서 답답해 죽겠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김경원 변호사가 나왔을 때 속이 후련했다라는 얘기까지 정말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이번에 입법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번 하려다 보니 계속되는 거짓말이 나왔고 그러한 거짓말을 변호사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바로잡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임성근 사단장이 언제 수승수색과 관련된 사실을 알았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22일 날 연결식 후에 알았다. 라고 했다가 오전에는 19일 날 당일 날 저녁 때 알았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변호사가 무슨 소리냐 오전에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다 라고 했더니 그 보고는 들었는데 사진을 처음 봤다라는 얘기였고 19일 날 저녁 때 알았다라는 거는 실종 사실을 알았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말을 바꾸려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반론을 제기를 하니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으면서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꼬이는 것들을 우려해서 선서를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에서는 14조에서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을 하면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 감경 또는 면제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죄는 국회에 고발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국회 증언감정법 15조 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5조 1항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이유가 이건데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증인, 감정인 등이 출석을 안 했거나 모욕을 했거나 위증의 자리를 범하였을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고발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청문회는 고발을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서 그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해야 한다와 고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마치 고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해석을 할 우려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고발을 해야 하는데 고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붙인 겁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헌법청문회는 법사위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법사위는 국회법 38조하고 국회 규칙에서 18명이 정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18명 중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0명, 조국혁신당이 1명, 그래서 11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3분의 1은 충분히 충족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서를 거부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서 12조예요. 불출석 등의 죄라고 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더해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서를 거부하는 것도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위증보다 처벌이 가벼우니까 선서 거부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거나 뭐 다양한 경우에 공무원들을 불러서 청문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데요.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죠. 근데 국회 증언감정법 13조에서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할 때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 게 의무고요. 청문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명을 하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 증언감정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75년인데요. 당시에 만든 법은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면 처벌은 가능하지만 출석이나 발언을 강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법을 전부 개정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바꿨는데요. 물론 1988년에 이런 법이 개정이 가능했던 것은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운동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개정을 하면서 국정감사나 조사와 관련돼서 보고 제출 서류를 요구받거나 증인 참조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거나 할 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이 증언을 해야 되거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도 이게 군사 외교와 관련된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해놨습니다.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서 지정 장소까지 가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동행명령 제도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즉 국회에서 증언을 하거나 감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냥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무시하고 불출석하거나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국회 증언감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